맞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브론 이름 보셨습니까? 일단 강의 계획서 하고요. 강의 계획서는 이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릴 게 이제 매주 그 신팔레 있죠. 여기 이제 추가된 신팔레에 우리 책 나온 뒤에 언제적 신팔레냐면 작년이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 판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필요한 판례가 있으면 그때마다 좀 봐야 될 판례가 있으면 반영을 해가지고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오려가지고 다시 붙일 생각하지 말고요. 그 해당 페이지에다 페이지만 적어놓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눠드린 것은 그 지금 우리 강의에서 하는 필기 노트인데요. 그 나중에 이게 책자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제 낼까 싶은데 그 전까지는 어차피 여러분이 프린트로 나눠드릴 테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내가 정리해보고 싶다. 그러면 정리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다른 책을 보지 마시고요. 그 정리를 잘했습니다. 구성 요건대로 쭉 정리를 한 거니까 필기노트 부분은 매주 나눠드릴게요. 매주. 그리고 신팔레도 거의 매주 아마 나갈 겁니다. 그 신팔레가 그다지 없는 그런 파트는 몇 개 안 되겠지만 최근에 신팔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이번에 나가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그 수정 자료 있죠? 수정 자료 그것도 받았습니까? 예. 그게 우리 책에 지금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한 페이지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교정을 좀 다 봐두세요. 교정 자료 받았죠? 교정 자료. 왜 받았죠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너희들 왜 우왕좌왕 하노? 저 오답이 난 것들하고 해설이 조금 잘못 붙어진 것들 하나 교정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여러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이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 빨리 갔다. 그 교정 자료 나중에 실행 시간에 받으셔도 됩니다. 그 교정 자료를 지금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드리면요. 여러분이 이 테마만 만약에 따라오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오전 오후 있죠. 오전 오후를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안 듣는다면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과목들이 다른 과목 쌤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전하고 오후 시간에 오늘 저녁에 할 진도 있죠. 오늘 저녁에 할 진도를 기출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쭉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물론 우리 책을 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 기출문제집을 보면 중복된 지문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저녁에 수업을 들으면 나는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쭉 수업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 답이 이미 다 체크되어 있고 답이 어떤 것인지 대강 아는 상태에서 그 지문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을 쭉 한번 해 두신 뒤에 그리고 이게 의문 가는 것도 있고 명확히 아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그 나간 범위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정리한 뒤에 여러분 다시 필기 노트를 가지고 한번 쭉 마무리 지어보면 나는 깔끔하게 3회독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고민을 해보라고 하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고민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기본 강의라면 이게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기본을 들었던 친구들이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수업 들었던 것을 복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기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예습을 하고 설명 듣고 그다음 필기 노트를 가지고서 한번 마무리 짓는 식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나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테스트는 OX로 전부 다 볼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자, 인간의 조론과 같이 행복 추론부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거부터 쭉 나가서 기본권 다 끝내놓고 기본권 총론 보고 그리고 헌법 총론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할게요. 자, 의입니다. 일단 프린트를 가지고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책 전부 다 나가고 나서 혹 시간이 된다면 한번 정리해보고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의입니다. 자, 인간의 조론과 가치 페이지는요. 페이지는 170페이지죠. 인간으로서의 조론과 가치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3공화국
뭐 이런 거니까 뭐 몇 차 개헌입니까? 5차죠. 5차. 인간의 존엄 이거 헌정사 알아야 됩니다. 5차죠. 그 다음 80년 5공화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은 행자에서 8자가 보이면 되죠. 8차 개헌. 그러니까 뭔데? 5공화국이죠. 헌정사 물어봅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법적 성격. 헌법 원리성 그리고 기본권성 맞죠? 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뿐만 아니라 뭐 기본권은요. 주관적 공권이고 또 헌법 원리,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어떤 기본권이든 이야기하면서 주관적 공권 그리고 헌법 원리성 또는 객관적 가치 질서 이런 말이 나오면 옳은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생명권이요. 자기결정권. 자, 여기 염령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 첫 번째 주 맨 뒤에 염령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 이건 자기결정권의 행사죠. 그렇죠? 자기결정권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 염령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 자, 이게 자기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결정의 내용으로 보장되는 거다. 자, 4번. 자기운명결정권이요. 자기운명결정권 이것은 임신,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 과정 내지 않은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다 포함되어 있다. 예, 자기운명결정권,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에 관한 결정들. 자, 일반적 인격권이요. 장래 가족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의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인격권에서 보장되죠. 인격권, 이거 인격권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격권. 뭐가 아니라고요? 알 권리가 아니라고 했죠. 알 권리가 아니다. 인격권이다. 알 권리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이죠. 알 권리. 자, 국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알 권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장래 가족 구성원이 될 자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하는 거니까 알 권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인격권이다. 자, 6번. 자,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자유로운 성의 사용이 나옵니다. 자유로운 성의 사용. 이거는 인격권으로부터 보장되는 거죠. 자유로운 성의 사용. 인격권. 그 다음 7번. 그 일반적 인격권이요. 일반적 인격권.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명예권이요. 인격권에서 명예권이 도출되죠. 근데 명예라는 것은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를 말하죠.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 주관적 내면적 명예 감정은 명예가 아니다. 자, 8번. 자, 우리 그 인격권에 초상권이 도출된다. 그죠? 초상권. 세 번째 줄 맨 처음에 초상권. 우리 헌법 10조 1문에 의해서 헌법적 보장되는 권리다. 초상권. 됐죠? 제한.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요. 범죄자들.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니까 그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본질적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받을 여지가 있다. 당연합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니까요. 본질적 부분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신상 공개하는 거, 인격권 침해는 아닌 거죠. 그 다음 침해와 부재. 10번.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공공성이 있어서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의 수갑, 이거죠. 경찰서 내의 수갑을 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것, 이거는 인격권 침해입니다. 침해하지 않다. 틀렸죠? 인격권 침해다. 11번. 자, 두 번째 줄 맨 뒤에 뭐 경찰서 수갑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토록 한 것.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이건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돼요. 우리가 뭐 기본권을 침해한 것들 중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어서 위헌결정 난 것들은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해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목적의 정당성도 없다. 그래서 침해다.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단의 적합성이 없는 것도 같이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헌결정 난 것은 침해의 적성, 법익 유경성이 없는 거니까. 12번. 유치장입니다.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이요. 그 3회에 걸쳐서 두 번째 줄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 신체 수색행위 어떻습니까? 인격권 침해죠. 침해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유치장 입감할 때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잠깐 접견하고 다시 유치장 입감할 때 이렇게 신체 검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 인격권 침해다. 근데 비교해야 될 게 있죠. 13번입니다. 마약사범인데요. 마약사범에 대해서 교도소 수용 시 정밀 신체 검사인 항문검사 있죠. 이거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약사범이고 구치소죠.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 이거 하고 그 다음 13번에 마약사범에 대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 정밀 신체 검사. 자, 이 두 개는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검사기 교정시설이죠. 교도소나 구치소입니다. 자, 이것은 학문부에 대한 신체 검사한 것은 인격권 침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12, 13, 14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15번. 경찰관이 전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음주 단속한 것 어떻습니까? 무차별적 음주 단속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16번에 구치소 내에서 과밀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구치소 내 과밀 수용 행위. 이것은 인격권 침해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합니다. 자, 17번에 혼인 종료에 300일 이내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규정. 이거는 뒤에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본권에서 우리가 또 볼 건데요. 300일 이내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면 인격권 침해죠. 모의 인격권 그리고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누릴 기본권요. 우리 혼인에 관한 기본권이 36조 1항이죠. 예, 3조 1항 침해한 것입니다. 됐죠? 인격권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36조 1항 침해다.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죠. 이런 판례는. 그 다음 18번에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한 것. 우리 사제 광고 이거 민법이죠. 심판대상이. 그 다음에 사과행위 강제 사과명령이요. 또 사과문 게재명령이 있죠. 그렇죠?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인격권 침해. 근데 사제 광고 있죠. 사제 광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제 광고를 포함시킨다면 인격권도 침해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라고 했습니다. 이때 양심의 자유는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죠. 근데 양심의 자유를 침해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사 이야기잖아요. 자,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필기노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는 우리 나눠드린 필기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렇게만. 자, 그래서 사제 광고, 사과문 게재명령, 사과명령 전부 다 인격권 침해. 그리고 사제 광고는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 법인 대표자 됐고요. 그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19번에 그 연성이라는 말 보이죠? 연성.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연결 보상한 거. 인격권 침해입니까? 아니죠. 도주를 막기 위한 거니까 인격권 침해는 아니다. 연성이라는 거 보이죠? 가운데. 자,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20번. 한시적 번호 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이행명령 010 번호. 이전에 011, 017, 016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010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죠. 이게 재산권 아니죠. 국가의 한정적인 이 번호, 이것이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또 제한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격권을 제한한 것도 아니죠. 자,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번호 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 010 번호 이외의 식별번호 011, 017, 016 이네들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 것 아니다. 제한이 아니니까 당연히 침해는 아닌 거예요. 번호가 개인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없죠. 그래, 인격권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또 재산도 아니죠. 재산권도 제한 아닙니다. 침해가 아닌 거예요. 21번에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것.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것. 자, 이것은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침해한 겁니까? 아니죠. 침해는 아닙니다. 국어 과목에서 분리했죠. 그래,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거.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침해는 아니다. 22번에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그렇죠. 명예권, 인격권에 명예권 도출되죠.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의 명예, 후손의 인격권요. 이걸 제한하는 거죠. 그래, 친일행위자 명부에 만약에 등재를 했을 때 이것은 이미 그 친일행위자는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거죠. 근데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3번에 범죄 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회생활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그때는 그 밑에 줄 맨 뒤에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24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맨 뒤에 변호사들의 인맥 지수를 산출해서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맥 지수.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누구하고 뭐 어떤 관계에 있고 뭐 고등학교를 어디 졸업했고 뭐 이런 인맥 지수 있죠. 자, 이것은 맨 마지막에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죠. 따라서 헌법 위반된다. 인격권 침해다. 자, 최신 판례를 보면요.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정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건 징계 결정 정보를 과잉금지 측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어떻습니까? 징계 결정 정보죠. 인맥 지수하고 다릅니다. 비교해 주세요.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인격권 침해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이 되게 강한 직업이죠. 그러니까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인격권 제한은 맞지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봐보세요. 해설. 같이 정리할게요. 이번에는 해설. 뭐 따로 둘 필요 없죠. 해설을 잘 붙였는데. 그 밑에 한번 정리해보면 좋습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 징계결정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제한된 기본권은 인격권, 그리고 명예권,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는 거죠.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입니다. 행복추구권. 판단하는 기본권이요. 이거는 일반적 인격권이다. 뭐 제한된 기본권은 여러 개가 있지만 판단하는 기본권, 일반적 인격권. 징계결정 공개 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제한된 기본권은 여러 가지입니다. 징계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이런 것은 뭔데?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 침해 여부를 동시에 주장했을 때 생기는 문제, 기본권 경합이죠. 그 기본권 경합을 해결하는 이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밀접 관련 있는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이렇게 해결했다는 겁니다. 기본권 경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공부하고 끝내지 말고요. 제한된 기본권이 여러 개고 기본권 경합인데 밀접 관련 있는 기본권은 인격권이니까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고 인격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자, 이렇게요. 다시 2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태어나면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 봐야 되겠죠.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 그렇죠. 어떤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받는 뭐 최초가 출생 등록이니까 이것은 이제 법률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3번요. 취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항공운송 사업자가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 후 앞에서 추가 보안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건 국가항공보안계획입니다. 추가 보안 검색, 뭐 촉수 검색 같은 거 하는 겁니다. 툭툭 치면서 말이죠. 이게 과잉금지원 측에 말하여 인격권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아니죠.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해설을 잠깐 한번 보면요. 취약국의 요구가 있으면 항공운송사업자 추가 보안검색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국가항공보안계획이 뭐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거냐?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죠. 그 보안검색을 다 마쳤는데 촉수검색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게 인격권 신체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데 민간 항공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 이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되죠. 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취향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보안검색 실시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리고 촉수검색 정도로 그칩니다.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격권이라든가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 보기는 어려운 거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요. 4번. 국군 포로 등에 관한 응유기간 중 행적이나 공언에 상한한 이유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자,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죠? 침해합니다. 응유기간 행적 공언에 상한한 이유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자, 밑에 예설 한번 봐보세요. 그 피청군의 대통령령이 국군 포로법 조항 위임에 따라서, 자, 이게 중요한데요. 국군 포로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령에다가. 근데 대통령령, 즉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명예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겠죠. 왜? 국군 포로법에서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는데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명예권을 침해하는 거냐? 그렇다. 국군포로법이요. 국군포로법.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맨 뒤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국군포로법이요. 이것은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한다는 의미이지 대통령령 제정 여부를 재량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니까 행정입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우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행정입법을 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입법은 위임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법, 행정입법 그 자체를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입법 부작위는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한국인 B씨급 전범들의 대일 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소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 이 사건 협정 3주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국가의 자기 의무가 인정되느냐? 자기 의무는 일단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는 게 틀렸는데요. 그 포로감시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감시원, 연합군요. 포로감시원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B씨급 전범이 되는가 봐요. 이 포로감시원 같은 것은. 그런데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밑에 해설을 잠깐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5번 해설 보세요. 한국인 B씨급 전범들 대인 청구권이 자 여기에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세 번째 줄에 소옥이라 했고 그 뒤에 국제전범재판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 우리 헌법 전문 5조 1항, 6조 문헌 등을 종합하면 국내의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제전범재판소 국제법적 지위,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확정이 된 겁니다. 한국인 B씨급 전범들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이번 피해 관련해서 국가기관에게 이 사건 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거냐?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재판한 것이잖아요. B씨급 전범으로. 자, 이건 협정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전범재판소 재판한 것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제 치하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감시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씨급 전범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국가 해결에 될 자기 의무가 도출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6번에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 지역아동으로 구성토록 했다. 돌봄 지역아동으로 구성. 이거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를 돌봄 지역아동으로 구성토록 했다. 오히려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돌봄 지역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 80%를 이들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이용아동 규정이 운영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볼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또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볼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지네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자 낙인이 찍혀가지고요. 그 돌봄 취약 아동이란 낙인이 찍혀서 혹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공익이 낙인을 통해서 오는 그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더 크다라고 봤어요. 오히려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인격권 침해도 아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판례라서
돌봄 취하 가동으로 그 시습의 증건 80% 이상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먼저. 자, 이것은 그 2번에 한번 볼까요? 2번. 예, 돌봄 취하 가동 우선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아동 구성 달라진다고 해서 청구의 운영자들이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죠. 그 구성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운영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그리고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이 그 낙인이라는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더 크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침해는 아니다. 됐죠? 그리고 심판례라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 기출에서 그다지 보인 것도 있고요. 기출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그런데 항상 여러분 기출 정리 더하기 최근에 한 4개년간의 판례를 충분히 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두세요. 자, 행복주권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조문은 뭐 됐고요.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의 저런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행복주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옳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법적 성격입니다. 자, 행복주권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 행복주권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 거다. 그렇죠? 행복주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도출되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행동은 하지 않을 자유. 자, 이건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주권은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다.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니까 다른 자유권과 경합할 때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요. 이것은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에 바로 나오죠. 자, 행복주권이라는 것은 그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죠. 자유권이니까 자유를 막지 말라는 거, 박탈하지 말라는 거,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권이니까. 국가에 대해서 뭔가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권이죠. 따라서 두 번째 주 맨 뒤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다. 옳은 거죠. 자, 주체 그리고 내용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 4번요. 자, 헌법 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주권에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죠.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것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 책임 원칙이죠. 이 자기 책임의 원칙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겁니다.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원리예요. 책임은 스스로 부담.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자기 책임 원칙. 자기 책임 원칙. 자,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헌법상의 원리다. 법치주의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원리. 자기 책임 원칙이요. 뒤에 가면 자기 책임 원칙을 가지고 잠깐 정리할 단계가 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는데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게 있죠. 뭐 권리로서 실체가 있어야 되고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죠. 자, 5번에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그리고 휴식권, 그리고 문화향유권 이런 것들이 있죠. 육아휴직 신청권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법률상의 권리, 육아휴직 신청권, 법률상의 권리.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권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는데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들. 자, 6번. 자,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 줄에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본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체 그리고 필요성. 자, 그래서 뭐 우리 권리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열거된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있죠. 평화적 생존권. 이런 선례가 변경됐습니다. 이전에는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이라고 했다가 판례 입장을 바꿨죠.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또.
일단 7번에 허병권이요. 허병권은 행복주권으로부터 규정한 행복주권을 규정한 10조 그리고 사생활 자유를 규정한 17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겁니다. 허병권은 행복주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17조, 행복주권 10조 그리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 17조. 헌법적 근거 기억해 주세요. 허병권, 행복주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죠. 정확히는. 그 다음 17조 사생활의 자유죠. 기본권으로 보장됩니다. 허병권. 그 다음 8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있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속한다. 자, 이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인정되는 거다. 당연합니다. 계약 체결하지 않을 자유. 됐죠? 그 다음 9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의 생활 방식과 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는 거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 10번.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포함되지 않다. 포함되죠. 그 다음 11번. 그 세 번째 줄에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보호 영역에 속한다. 맞죠? 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자, 원래 이 판례는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좌석 안전띠가 핵심이죠. 좌석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좌석 안전띠 매고 안 매고 이 문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사생활 자유?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사생활 공간은 아니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이야기했는데요. 양심의 자유 제한합니까? 양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결정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좌석 안전띠를 매게 되면 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어떤 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좌석 안전띠, 그러니까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할 자유, 이거뿐만 아니라 좌석 안전띠 같이 정리해 보면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 건 아니고요, 양심의 자유 제한도 아닙니다. 뭐를 제한한다고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착용을 강제하는 것,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제한하는 것, 이런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죠. 그 다음 12번. 자,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는 것은 행복주권이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죠. 맞고. 사적 자체의 원칙. 이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 보장되는 거죠. 맞고. 14번에 휴식권이요. 포괄적인 기본권이 행복주권을 한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주권이요. 그 내용으로 휴식권. 15번에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운영의 자유입니다. 법인 운영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내지 사적 자치권으로 보장이 되고 법인 운영의 자유. 16번 기부금품 모집행위, 기부금품 모집행위,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나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죠. 재산권 어떻습니까? 재산권? 재산권에서 보장되는 겁니까? 재산권 제한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재산권 X.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보장. 예, 기부금품은 재산권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재산권에서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다. 됐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허가를. 예, 허가는 기속적 재량인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요. 자, 이것을 제한하는 건데 이 제한의 정도가 과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봤죠? 예, 침해는 아닙니다. 그 다음 17번. 뒤에 가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 내용 다시 나올 테니까 또 정리할게요. 그 다음 17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지라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무보상의 봉사활동이라는 겁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죠. 무면허 의료행위,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에 포섭된다. 18번. 결혼식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이것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죠. 19번에 일반 공중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이요. 서울광장 같은 겁니다. 이것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일반 사용 내지 보통 사용, 일반적 행동 자유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다. 틀렸네요. 포함됩니다. 자, 공공용물 위에다가 서울광장 이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입니다. 됐죠. 그래, 서울광장으로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이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죠.
이 제한이 너무 과하니까 침해라고 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이건 제한도 아니죠. 당연히 침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정사유에 제공된 공공용물 서울광장 하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제한 그리고 침해 됐죠.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아니죠. 따라서 침해 아닙니다. 그 다음 20번 서울광장 나오죠. 통행 제지한 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맞죠? 제한이고 더 나아가서 침해입니다. 네, 적어놓은 게 하나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X.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침해가 아닌 거죠. 그 다음 21번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한다. 자, 이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줄에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용으로 보장되진 않는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줄 다시 볼까요? 광장에서 여가활동, 문화활동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좋아요. 근데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 이것도 당연히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장되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그래서 틀렸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22.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 자, 이것도 당연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입니다. 행복주권 내용 이룬다. 맞죠? 23번에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을 받아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판례들은 뭐 좀 들어보셔야 되겠죠.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이 됐다.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진신고해야 되겠죠.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된 것을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 받지 않고 군사법원에 재판받았던 자는 파악되어 있겠죠. 차별 취급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급에 관한 지시 이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침해한다. 틀렸습니다. 그 밑에 S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자, 두 번째 줄 맨 뒤에 볼까요? 육군 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정 진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줄 맨 뒤에 육군 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상벌사항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을 받아 확정의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명령하는 건 법률에 근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뭐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줄에 맨 위에 있죠.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러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하위법에다가 위임해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죠.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 2번요. 2번. 쭉 가다 보면은 네 번째 줄 맨 뒤에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 받은 것은 이것은 보고토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진신고토록 군조직 내부 기강 및 질서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는 겁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 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과하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해서 침해인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24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사망.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사망에 당하는 경우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원장은 지체 없이 규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 27조 9항
사망에 관한 부분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아닙니다. 사망이라면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라고 한 이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밑에 해설 잠깐 볼게요. 그 24번 해설.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경우 환자 측으로서는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줄인가요? 가운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조정 절차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용 절차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25번입니다. 지역 방언이 있죠. 지역 방언. 이것은 자신의 언어로 선택해서 공적, 사적, 의사소통과 교육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 된다. 옳은 거죠. 일단 평화적 생존권은 앞번의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리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거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조건의 내용이 된다. 틀렸습니다. 이전에 행복조건 내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판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쭉 넘어가서 침해와 구제, 행복조건이요. 기타 개별 기본권이 경합할 때 행복조건은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죠. 따라서 행복조건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해야 한다. 틀렸죠. 28.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 이륜차 운전자의 행복추구를 침해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행복추구는요, 그에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행복추구는 침해다. 틀렸습니다. 뭐 사륜차는 통행할 수 있는데 유륜차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평등권 침해입니까?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왜 위험의 정도는 이륜차가 훨씬 더 높으니까요. 이건 제한하는 거니까 평등권을 침해했다 볼 수는 없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거. 또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좀 적어두세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제한하지 않았죠. 거주를 이전하는 건데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아닙니다. 제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 자, 직업 수행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는 침해했습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 이거는 퀵서비스 배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통행을 못하겠으니까 퀵서비스 배달업이 있죠. 자, 이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습니까? 침해한 거 아닙니다. 퀵서비스 배달업을 사륜차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얼마든지 이륜차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재산권 침해입니까? 재산권? 재산권 침해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고속도로를 통행을 하면 조금 더 그 이륜차요? 이 이륜차라는 것은 내 재산 맞겠죠. 이것을 활용 가치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 가치를 좀 더 높인다면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대죠. 간접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재산권 침해도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다 한 것 같아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뭐 행복추구는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한 건데 침해는 아니다. 됐죠?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아니고요. 재산권 침해 아니고요. 그렇죠?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한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침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다 뽑았습니다. 됐고요. 29번에 한자 학습을 통해서 사고력, 응용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고 공문서의 한글 전형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조치 침해한다. 아니죠. 그렇죠? 공문서의 한글 전형이요. 한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주권을 침해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30번. 자, 법률로 안전띠 착용을 강제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해서 헌법 위반된다. 어떻습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해서 헌법 위반된다. 틀렸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한 것은 맞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자, 정리할 게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어떻습니까? 제한입니까? 제한 아닙니다. 침해 아니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양심의 자유? 제한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양심은 윤리적인 결정인데 윤리적인 결정의 문제가 아니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아닙니다. 제한하니까 당연히 침해 아닌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안전대는 항상 3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제한. 근데 침해는 아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제한 아니니까 침해는 아닌 거다. 그 다음 31.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 및 혼인빙자 간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죠. 간통,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 그런데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이건 침해라고 볼 수는 없죠.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형사처벌과 간통과 혼인빙자 간음 형사처벌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필기 노트를 가지고 정리해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출분석 먼저 하고 설명 듣고 그 다음 필기 노트 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요.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인정되므로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인정되죠. 그리고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에 본인 여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뭔데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죠. 그렇죠? 헌법 위반된다. 33번에 낙태입니다. 낙태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인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인부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어떻습니까?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죠. 헌법 위반됩니다. 헌법 위반됩니다. 자기결정권 침해. 너무 과하게 제한한다는 거죠. 자, 34번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한 그 자체 말이죠. 모든 경우에 헌법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생명보호 정도를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이전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다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체에서 이탈돼가지고 독자 생존이 가능한 그 시점이 되면 낙태를 형사처벌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모든 경우에 헌법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자, 옳은 겁니다. 현재의 태도죠. 다음 35. 자기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이 문제되므로 틀렸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충돌의 문제가 아니죠. 태아의 경우에는 생명권의 주체가 됩니다. 태아의 생명권 문제하고 인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이건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럼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면 인부의 자기결정권 있죠? 이걸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지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건 충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규범조화적 해석이 있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틀립니다. 뭔데요?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너무 과하게 제한했는지 과잉금지 원칙을 가지고 따져 보는 거죠. 근데 너무 과하게 제한했다는 겁니다. 자, 36번. 국가는 헌법 10조 2문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자, 인간의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전의 헌법재판소 입장이었죠. 선례를 변경하면서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호 수단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됐죠? 달리 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35, 36 이런 거. 37.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거 일단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없다 했어요. 틀렸습니다. 보통 몇 주로 봅니까?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2주로 봅니다. 22주. 독자적 생존 가능한 기간을 임신 22주로 봐요. 22주. 적어놓으세요.
이것을 결정 가능 기간이라고 하죠. 결정 가능 기간 몇 주? 22주. 22주. 자, 38요. 업무상 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항범 관계에 있죠. 대항범 관계.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 대항범이니까 맞죠. 39.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의 정당한 사유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도 포함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낙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사회 경제적 사유는 포함되지 않아요. 뭐 친족 간의 어떤 간음을 통해서 임신했다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는데 틀렸죠. 40번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때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 행함에 있어서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 기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규정했다. 그렇다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제한한 거죠. 따라서 침해입니다. 범죄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용됐는지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하고 있다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죠. 또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직업의 자유 내지 이렇게 되어 있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죠. 자, 여기서 50분 정도 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41분부터 하겠습니다.